네, 그럼 한 가지 여쭤보고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그 브로커들이 많은 북한 주민들을 이렇게 보내왔고 지금도 활동 중인데 여러 불법적인 일들이나 활동이 추후에 이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 범죄자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라는 또 질문이 있으셨어요. 요거에 대해서 네, 소장님 이어서 한번 네, 제가 들어볼게요. 아주 세부적인 질문을 어느 분이 하셨네요. 북한인들 주민 절대 다수가 브로커분들의 도움을 받고 오죠. 제가 2004년부터 몇 년 동안 사실 우리 브로커 조직 네트워크를 계속 조사해서 보고서를 쓴 게 있습니다. 사실은 브로커들이 제가 다 누가 총책이고 누가 중간책이고 어떻게 하는지 제가 그때는 그걸 계속 했었는데 요즘엔 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하나원에서 여러분들 북한인들 주민분들 교육받을 때 그 브로커에 대한 질문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돈 얼마 줬는지도 조사하고 또 브로커가 필요한지 어쩐지에 대한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브로커에 의한 피해 사례가 많이 있죠. 고비용을 받는 것도 있고 인도하는 과정에서 브로커들이 아주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범죄 여성분들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피해자가 북한이탈 주민이잖아요. 북한이탈 주민 95% 이상이 브로커가 필요하다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실제 매년 데이터가 똑같습니다. 피해자가 북한이탈 주민인데 95% 이상이 브로커가 필요하다라고 답을 해요. 왜? 이들이 아니면 한국으로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브로커가 아니고 국가나 종교인들이나 시민단체가 북쪽에서 중국에 가서 사는 분들을 안전하게 이동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당연히 브로커의 역할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이분들의 그 조력이 없이는 자신과 또 뒤에 올 자신들의 가족, 친척들을 데려올 수 없기 때문에 필요 악과 같은 거라고 응답을 하세요. 절대 다수가. 제가 그 보고서를 쓸 때 브로커라고 쓰지 않고 제목이 전문 조력자입니다. 제가 만든 단어에 그렇게 보고서가 되어 있습니다. 매년 그걸 정리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의 입장은 그때 제가 보고서를 정리 매년 할 때도 이게 분명히 형법상 범죄 행위가 그 안에 포함된 게 있어요. 돈을 받을 때 폭력을 행사하는 것, 입국 과정에서 범죄적인 그런 성적인 거나 여러 가지 범죄 행위가 있는 것, 와서 이제 돈을 받는 과정에 여러 가지 범죄가 개입된 것은 명확히 이거는 조사하고 처벌해야 된다. 하지만 브로커의 존재 그 자체를 완전하게 없애는 것은 그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고 할 수도 없다. 또 생겨난다는 거예요. 앞전에 그 특정 정부 때요, 노무현 정부 때인데 브로커를 집중 단속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브로커 1세대가 싹 정리됐습니다. 왜? 탈북자가 좀 많이 오는 게 좀 껄쩍지근하게 생각하던 그 시점이에요. 탈북자를 줄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줄이냐? 수요와 공급이 작동하는 것 때문에 줄이기 어려운데 정부가 찾아낸 방법은 그 유통망을 없애면 된다는 거예요. 브로커 유통망이잖아요. 대규모 여권법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대거 단속했습니다. 경찰들이 다 알고 있죠. 누가 브로커인지. 단속해서 싹 쓸었어요. 그때 1세대 브로커 총책은 대한민국 사람이고 중국에 있는 조선족이 그 현지 관리자고 이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총책들이 다 잡혀 들어갔어요. 그런데 불과 얼마 뒤에 정책이 바뀌었어요. 총책 밑에 중간책을 하던 우리 조선족 분들이 그거 자기가 배운 게 있으니까 총책이는데 공방 회복해가지고 한두 달 건드렸습니다. 이것도 또 우리가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정부에서 꽤 한 번 또 한 번 뒤에 한 번 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잠시 주춤했는데 그때 3세대가 또 바뀌었어요. 탈북자분들이 지금 브로커의 절대 다수는 탈북자분들입니다. 탈북자분들이 이제 자신들이 돈 주고 따라왔잖아요. 와보니 별거 아니거든. 나도 한번 내가 가서 내 아들 데려오고 데려올 때 다른 사람 한두 명 더 데려오면 그 내 아들 데려오는 비용이 빠지고 거기에 조금 더 노하우를 빨리 가진 사람들이 브로커 시장에 대해서 총책도 탈북자 출신, 중국의 현지 관리도 거의 탈북자 출신, 모집책도 탈북자 출신, 수금책도 탈북자 시스템이 이렇거든요. 지금은 거의 북한 이탈 주민들이
브로커 시장에 뭐 절대적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건 사실 그런 측면이 섞여 있어서 범죄 행위는 명확하게 처벌해야 되지만 그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세션에 바로 넘어가서 평소에 저희 태영우 공사님께 궁금했던 질문 몇 가지만 여쭤보고 바로 넘어갈게요. 먼저 남한의 젊은 청년들을 많이 만나고 계시는데 북한 청년들과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부분이 좀 차이라고 느껴지시는지, 또 버릇이 없진 않나요, 남한 사람들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네, 제가 지금까지 남북 함께 시민연대라는 단체를 운영했는데 지금도 지금 있고 한국 대학생들이 우리 그 단체에서 방학 기간이면 같이 입동을 해요. 그래서 아침부터 같이 출근해서 저녁 퇴근할 때까지 같이 헤어지고 같이 토론하고, 저번에 여러분 유튜브에서 봤지만 노동신문을 같이 분석하고 토론하고 하는데, 내가 느낀 건 뭔가면, 야, 이 대한민국, 내가 생각했던 거와 반대로 대한민국에서의 젊은이들이 생각한 것보다 대단히 스마트하구나. 이 모든 지적 상상력, 상상력이지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한국이 세계적으로 이제 놓고 보면 미국 같은 데 가서 이제 물어보면 한국 하면 K-pop, 그다음에 드라마, 이번에 기생충 이런 걸 보면 우리 한국인들한테는 모르게 콘텐츠와 관련된 생산 능력이 대단히 탁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저력이 어디에 있을까, 이게 내가 대단히 궁금했었는데, 이번에 고려대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한 달간 조금씩 끝났는데 거의 2달 동안 방학 기간에 같이 단체에서 같이 일해보니까 진짜 대단하고, 그다음에 내가 두 번째로 한국 젊은이들과 북한 젊은이들이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이건 여기 나도 탈북민이고 이선주 씨도 탈북민들이 다 탈북민인데,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런 걸 이야기하고 싶어. 여러분들이 여기서 빨리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한국 사람들이 그 멘탈리티와 살아가는 방법을 어떻게 하나 빨리 이걸 습득해야 되겠다. 이걸 우리 단체는요, 이런 원칙이에요. 우리 단체는 북한 사람, 한국 사람, 해외 사람 이렇게 균형을 적절히 맞춰가지고 아침부터 같이 운영해 보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남과 북이,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오랫동안 난 3년밖에 안 됐지만 한 10년 이상 사는 사람도 같이 딱 모여 앉아서 일하면 엄청난 차이점이 있어요. 단 차이점은 이렇게 우리 매일 아침마다 모여 앉으면 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왜? 이게 앞으로 다가올 이제 통일의 차이점인데, 한국 분들은요, 북한식으로 말하면 대단히 소심하고, 또 한국식으로 말하면 대단히 세부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계산해야 돼. 네, 아이 때부터 모든 걸 돈 관계와 물질 관계에서 과연 이게 할까 말까 할 건 어떨까 대단히 세부하는데, 우리 나 같은 사람들 시작해서 북에서 온 사람들은 그런 구체적인 생각보다도 희망과 욕망이 앞서니까 자꾸 해보자 이러는 거지. 그러면 한국 사람과 북한 사람과의 딱 부딪히면 어디서 차이 나느냐. 북한 사람들 한번 해보자라고 막 끌어서 한번 나가보자는 거고, 한국 사람들 그 순간에 딱 서서 가만 스톱 가만. 그래서 그거 하려면 돈은 어떻게 해결하고, 그러면 시간은 어떻게 보장하며, 이게 가능할까요? 요 구체적인 디테일을 타지면 하자 하다가 해서 마지막에 안 되겠네 하고 저 투자하는 거지. 이런 차이점이 이건 여기 와서 오래 살던 사람도 항상 부딪혀. 매일 내가 지금 단체에 부딪히는데 이거 가지고 언성도 높아지고 이런 과정을 내가 딱 보면 이게 뭔가 하면, 아이 때부터 북한식으로 말하면 아이 때부터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면서 항상 모든 걸 생각할 때 할까 말까, 이게 선택, yes, no 이 생각, 그 다음에 돈 계산 계속 해본 사람, 이런 사람하고 그런 거 없이 막 생활하는 사람하고 자라는 환경이 다르니까 이게 대단히 다른 거지. 그래서 이제 보면 내가 대학생들하고 하면서, 야, 한국 애들은 대단히, 난 이제 처음에 같이 일할 때, 야, 너 애들이 이렇게 수업부터 했는데 얘들이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 아이들하고 당할까? 북한은 그저 무조건 지구 때리고 이거만 하는데 과연 저런 애들한테 이길까? 이게 대단히 걱정했는데 디테일 가서 한국에 생겨보니까
모든 이 생각과 이게 명백하고 일단 한번 딱 결심하면 이게 옳다고 하면 끝까지 밀어붙여서 그 무엇인가 만들어내는 이런 걸 내가 대단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아까 저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북한에 가서 한국 사람들을 잘 대항해서 가야 된다. 그럼 누가 먼저 갈 거냐? 이미 여기 와서 있던 우리 이런 분들이 가서 기업을 하나 일고 식당을 하나 차려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거 해야 망하지 않고 하는 방법을 배워주지. 아마 내 생각에는 탈북민이 여기 와서 기업 성공했다. 이건 내 생각엔 대단한 이건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거 한국민이 뭐 탈북민이 와서 기업 성공을. 제가 우리 집 실정을 이야기할게요. 우리 집 사람이 그때 한국에 올 때요. 뭘 하려고 했는가 하면 빵집을 하나 하겠다고. 난 빵만 만들면 난 무조건 더 번다. 이게 우리 집 사람. 그래서 올 때 빵집 책을 가득 가지고 왔고 한국에 오자마자 우리 집에서 첫 학교가 이거 베이커리 강남에 있는 저 베이커리 학교고 나서 한 6개월 동안 다녀서 베이커리 자격증 따가지고 빵집을 넣는다는 거지 지금 국가에서 뭐 돈 좀 정보 가지고 야 난 옆에서 보니까 이게 성공할 야 그러지 말고 너 좀 한번 좀 타산해 봐라 진짜 이거 일다가 그저 돈 얼마 좋은 거 다 날린다. 일단 좀 약간 스톱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우리 사람 아니 못할 게 뭐 이러냐 만들어 팔면 되지 아니 그러지 말고 좀 그래서 내가 계속 이거 잡아당겼어 제발 하지마 그래서 한 달 동안 쭉 나가 보니까 밑에 우리 집 밑에 가면 파리바게트 뭐 리정 베이커리 뭐 쭉쭉 있는데 그다음에 가서 싸다 먹어보고 야 그러면 내가 이 사람들만큼 만들 수 있을까 자신 없는 게 그러니까 두 번째는 에이 이거 아니다 보니까 커피숍에 아줌마들 가서 또 이렇게 그래 강남걸 이거 뭐지 그 커피 배아저기 바리스타하고 또 가갔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또 말릴 수 없잖아. 그래서 아유 그래 뭐 그러면 또 해봐. 또 바리스타하고 또 6개월 동안 해서 자격증 따고 커피점을 남자고 왜또 그 우리 집 주변에 그 망하고 나간 집들 그 빈 것들 많잖아. 또 임대해 줍니다. 저건 내일 당장 임대해서 저기다 커피숍 뿌리자 그래서. 그러지 말고 한번 잘 생각해. 그 커피점에 몇 명들하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거 다 계산하잖아요. 그 구치점 계산 가지고 그러니까 당신은 말이야 자료 찾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자는 것마다 통들 막아놔서는 이러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하다가 보니까 한 며칠 동안 나가서 소위 말하자면 자체 시장 조사지 해보더니 커피점도 안 되겠네. 그러니까 이게 일이 뒤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커피점가 한국 사람하고 달리 야 이게 커피점이 될까? 그러면 커피점이 될까? 될 것 같다. 그러면 학원에 가서 자격증을 따자 이건데 북에서 온 사람들은 보고 된다. 무조건 돈 써서 학원에 가서 자격증부터 따오고 그 다음에 해보는데 안 되니까 돈 또 나는 거잖아. 이런 순서적인 문제도 이게 맞춰 찾아. 근데 마지막에 또 결론을 몰라. 그래서 이것저것 다 안 듣고 그럼 이제부터 뭐하지? 이렇게 된 거야 지금.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다가 그걸 인생 행로를 찾는 게 1년 동안 돈 엄청 쓰면서 마지막에 찾은 행로가 내가 보니까 난 이제라도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하는 거 보더니 강연 뭐 이러고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자꾸 숱한 돈 쏟아 붓고 마지막 여름을 하는 거지 지금. 그래서 내가 이걸 보니까 이게 북에서 온 사람과 한국 사람과의 한국 사람 첫 출발부터 이걸 할까 말까. 왜 아이들 또 아버지 엄마가 그렇게 하는 걸 봤으니까. 물론 한국에도 자영업하다 망한 사람이 많겠지만 그래서 나는 항상 이게 가장 큰 차이다. 난 이렇게 생각해. 네, 그러면 이어붙여서 남한에 오고 난 이후에 진짜 힘드신 점, 용도나 불만 이런 게 있으신지? 난 제일 힘든 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난 오늘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나는 이런 저녁에 KBS 9시 뉴스를 본다면 9시 뉴스 쭉 하다가 단어 하나 딱 뭐를 따라가 이게 뭘까라고 딱 꽂히면 그 뒤부터 막 뉴스가 들리지 않아. 그러면 선전하고 휴대폰을 딱 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거 딱 찾아보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도 이 언어를 공부하는 게 내가서는 언어가 제일 힘들고 그다음에 내가 현실적으로 단체를 운영하면서 남한 사람 그다음에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 같이 운영해 보니까 이 언어가 대단히 중요하더라고. 우리 북한 사람들은 좀 많은 경우 언어가 직선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북한에서 나갔던 사람은 외무성 같은 데서는 행정명령식이 많아. 야 좀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해. 뭐 이렇게 한다면 한국인들이 나한테 말하는 거 보면
난 명백한 거 좋은데 뭐 이렇게 하면 뭐 어떨까요? 뭐 이렇게 내가 뭐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좋다고 생각되는데요. 뭐 그러면 난 듣다가 아니 그럼 뭐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이런 의미에서 난 제일 힘들었던 것이 이 언어가 아닐까 난 이렇게 생각해서 항상 난 요구하는 게 비록 아무리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요구한 것도 야 이거 뭐 이렇게 생각되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자꾸 나한테다가 짐을 넘기지 말라 좀 제가 내가 판단하고 내가 판단하고 이렇게 합시다. 북한처럼 밑에 사람이 북한이 간반대 가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러면 남자가 야 이런 새끼 이렇게 되시니까 그렇지만 난 자꾸 그런 걸 요구하는 거지. 내 생각을 딱 일로 A냐 B냐 내 생각을 좀 먼저 말해라고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나한테 자꾸 물어보는데 한국인들은 대부분 다 홍사님 내가 알아보니까 뭐 이렇게 했는데요. 뭐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면 자꾸 나한테 짐을 넘기는 거예요. 갑자기 찔리네요. 저는 또 이렇게 의견을 존중하고 싶은 마음에 한국인들은 남을 배려해서 대체로 남한테 선택권을 주려고 대화를 많이 하는데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하면 구수갑도 내가 판단해야 되니까 판단하면 난 이게 부담스럽고 차라리 이렇게 A로 갑시다 하면 생각하고 그거 좋겠다 이렇게 되는데 자꾸 짐이 나한테 넘어오는 이 과정이 그래서 나는 이게 한국과 북한의 문화가 대단히 큰 차이다. 네, 감사합니다.